할머니, 당장 여기서 꺼지세요. 냄새나고 더러워서 손님들 다 도망가잖아요. 아줌마,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참을 만큼 참았어요. 할머니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건물 임대차 계약서예요. 임차인 최순희 씨. 바로 당신이죠? 식당 사장 최순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임대인 이름 좀 보세요. 김영자. 바로 접니다. 최순희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함께 듣는 사연 채널의 DJ 함군입니다. 오늘 또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혹시 여러분은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에게 그런 취급을 받아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노숙자 할머니를 괴롭히고 무시하던 식당 사장이 할머니의 진짜 정체를 알고 나서 어떻게 되었는지 정말 상상도 못할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다시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바로 들어보시죠.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번화한 거리. 고층 빌딩들이 질비하게 늘어선 이곳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72세 김영자 할머니는 3개월째 이 거리 한편에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털 코트와 색바랜 운동화, 여기저기 기워놓은 가방을 메고 다니는 그녀의 모습은 그 누가 봐도 평범한 노숙자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할머니가 바로 이 일대 고층 빌딩 10여 채와 상가 건물 30여 채를 소유한 강남구 최대 부동산 재벌이라는 사실을요. 오늘은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했다가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한 식당 사장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과연 무엇이 최순희 사장을 그토록 절망에 빠뜨렸을까요? 김영자 할머니의 노숙 생활은 사실 자발적인 선택이었습니다. 3개월 전 유일한 혈육이었던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할머니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50년간 온 정성을 다해 키워온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은 슬픔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돈이 뭐가 중요해. 내 새끼만 돌아왔으면. 할머니는 펜트하우스를 비워두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화려한 보석도 명품 옷도 모두 집에 두고 가장 낡은 옷만 입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마음의 병을 앓고 있던 할머니에게는 차가운 거리의 바람이 오히려 마음을 달래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자주 찾게 된 곳이 바로 순인의 백반집이었습니다. 최순희 사장이 운영하는 이 식당은 역삼동 메인거리 1층에 위치한 30평 규모의 서민적인 한식당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최순희도 할머니를 그냥 불쌍한 노인으로 여겼습니다. 가끔 1,000원짜리 몇 장으로 국밥 한 그릇을 사 먹는 할머니를 보며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서비스로 김치 더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최순희의 장사가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제는 코로나19 이후 식당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월 임대료 300만 원의 인건비까지 생각하면 최순희는 매달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러다가 망하겠네. 임대료는 올라가고 손님은 줄어들고. 그러던 중 최순희는 할머니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깔끔하지 못한 외모의 할머니가 식당 앞에 앉아 있으면 지나가는 손님들이 고개를 돌리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죄송한데 저기 좀 비켜주실 수 있을까요? 손님들이 지나다니기 불편해하시네요. 아, 죄송해요. 제가 옮겨 앉을게요. 할머니는 미안해하며 자리를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로 상황이 마무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최순희의 마음속에는 이미 불만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이유를 할머니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말이죠. 일주일 후 최순희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할머니가 식당에 들어서기만 해도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국밥 하나 주세요.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또 와서 국밥 달라고 하네. 할머니, 우리 식당이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국밥도 요즘 재료비가 올라서
7,000원인데 5,000원으로는 안 돼요. 그럼 라면이라도. 라면도 6,000원이에요. 돈 없으면 복지관 가세요. 할머니의 얼굴이 상기됐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참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올게요. 할머니가 돌아서려는데 최순이가 뒤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에휴, 냄새까지 나고. 이런 분들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거야. 할머니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50년 전 시어머니에게 구박받던 새댁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때도 이렇게 무시당하고 구박받았었죠. 그래도 할머니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칠 동안 그 식당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순이는 할머니가 안 보이자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래, 저런 분들이 안 와야 우리 가게 이미지도 좋아지지. 하지만 장사는 여전히 잘 안 됐습니다. 할머니가 없어도 손님은 늘지 않았습니다. 열흘 후 할머니는 다시 그 거리에 나타났습니다. 아들 제사일이 다가와서 아들이 좋아하던 순두부찌개를 먹고 싶어서였습니다. 사장님, 순두부찌개 하나만 주세요. 돈은 충분히 가져왔어요. 할머니가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최순이는 돈을 받기는 했지만 표정이 언짢았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는 포장해 가세요. 매장에서 드시면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해요. 왜 불편해하는데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냄새도 나고 옷도 너무 남루하고 다른 손님들이 식욕을 잃는다고 하세요. 할머니의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기분이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테이크아웃으로 해주세요. 할머니는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두부찌개를 받아든 할머니는 식당 밖 벤치에 앉아 혼자 눈물을 흘리며 먹었습니다. 새끼야, 엄마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살고 있어. 미안하다. 할머니는 하늘을 보며 돌아간 아들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도 진짜 큰 폭풍은 몰려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순이가 할머니를 아예 쫓아내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할머니가 식당 앞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최순이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그냥 잠시 쉬고 있어요. 여기는 우리 가게 앞이에요. 할머니가 여기 앉아 계시면 손님들이 안 와요. 다른 데 가서 쉬세요. 벤치는 공공장소 아닌가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반박했습니다. 아, 그러게요? 그럼 경찰한테 신고할게요. 노숙자가 상점 앞에서 영업방해하고 있다고요. 최순이가 휴대폰을 꺼내들었습니다. 진짜 신고하기 전에 어서 가세요. 안 그러면 112에 전화할 거예요.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가겠어요.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최순이가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가게에도 오지 마세요. 할머니 같은 분은 우리 가게 손님이 아니에요. 이 말을 들은 할머니의 눈에서 뭔가가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참았던 분노가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뭐냐고요? 냄새나고 더럽게 생긴 게 잘못이에요. 우리 같은 깔끔한 식당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할머니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50년간 사업을 해오면서 숱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렇게 인격적인 모독을 당한 적은 없었습니다. 좋아요. 알겠어요. 할머니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평소와 달리 인근 찜질방으로 갔습니다. 몸을 깨끗이 씻고 머리도 단정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부장님. 저 김영자예요. 아, 회장님. 어디 계신지 모르셔서 정말 걱정했습니다. 내일 중요한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소유한 역삼동 건물들 임대차 계약서 좀 준비해 주세요. 네, 회장님. 특별히 확인하실 건물이 있으신가요? 역삼동 123에 45번지 1층 순인의 백반집 임대차 계약서요. 아, 네. 확인해보니 작년에 계약 갱신했고 임대료는 월 300만 원입니다. 계약 기간은 내년 2월까지네요. 임대료 인상 조항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임대인 통보 시 언제든 시세에 맞춰 조정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머니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 근처 상가 시세가 어떻게 되죠? 요즘 그 일대가 재개발 호재로 임대료가 많이 올랐습니다. 평방미터당 10만 원 정도 하니까 30평이면 월 임대료가 8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알겠어요. 내일 오전에 그 서류들 가지고 와주세요.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끼야, 엄마가 널 무시했던 그 여자한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줄게.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없던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다음날 오전 10시, 할머니는 평소처럼 낡은 옷을 입고 순인의 백반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최순이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 할머니 또 왔네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오지 말라고요. 사장님, 오늘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중요한 얘기요? 할머니가 저한테 무슨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요? 최순이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할머니가 계속 우리 가게 앞에서 떠나지 않아요. 장사가 안 되잖아요. 최순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지나가던 한 시민이 말했습니다. 심하긴요. 저 할머니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우리 가족이 굶게 생겼어요. 냄새나고 더러운 사람이 가게 앞에 있으면 누가 밥을 먹으러 와요? 그래도 너무하잖아요.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요. 돈도 없으면서 왜 여기 와서 민폐를 끼쳐요? 복지관이나 가세요. 할머니는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구경꾼들이 점점 많아지자 최순이는 더욱 흥분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어서 여기서 꺼지세요. 안 그러면 진짜 경찰 불러요.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줌마, 이제 그만하세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없던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만하라고요? 할머니가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최순이가 더욱 흥분하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여기서 꺼지세요. 정말 역겨워 죽겠어요. 제가 참을 만큼 참았어요. 할머니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참았다고요? 아, 웃기네. 할머니가 뭘 참았다고 그래요? 거지 주제에. 최순이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너무 심하네. 아무리 그래도 거지라고 부르면 안 되지. 하지만 최순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지가 거지지 뭐예요. 돈도 없고 냄새나고 더러운 사람이 우리 가게 앞에서 뭘 하겠다고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헛소리 마세요. 여러분이 저 할머니 때문에 장사 망하는 거 책임져 줄 거예요.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줌마,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하죠. 할머니 같은 사람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 순간 할머니가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 서류 좀 보세요. 서류요? 할머니가 무슨 서류를 가지고 있다고. 최순이가 말하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할머니가 꺼낸 서류의 제목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건물 임대차 계약서. 이 건물 임대차 계약서예요. 할머니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임차인 최순희 씨. 바로 당신이죠? 최순희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게 왜 할머니한테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임대인 이름 좀 보세요. 할머니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김영자. 바로 접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거짓말이에요. 할머니가 건물주일 리가 없어요. 최순이가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이에요. 소유자 김영자. 그리고 여기는 부동산 관리회사에서 발급한 임대 현황 확인서고요. 최순이가 서류를 빼앗아 보려고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가짜 서류예요. 그대한 중년 남성이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김 부장님 오셨군요. 할머니가 남성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부동산개발 관리부장 김철수입니다.
김영자 회장님의 부동산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 부장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최순희는 명함을 받아보더니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이 일대 건물 10여 채와 상가 30여 채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김 부장의 설명에 구경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세상에, 진짜 건물주였네. 대박이다. 최순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임대료 조정 말씀하셨는데, 네, 이 건물 임대료를 시세에 맞춰 조정하려고 해요. 할머니가 최순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현재 월 300만 원인데 시세가 800만 원이니까 다음 달부터 800만 원으로 인상하겠어요. 아니에요, 회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최순희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몰라봬서 죄송해요. 아줌마, 아까 뭐라고 했죠? 거지라고 했죠? 냄새나고 더럽다고 했죠?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험이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임대료 그대로 해주세요. 안 돼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요. 임대인이 통보하면 시세에 맞춰 조정할 수 있다고요. 최순희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월 800만 원이면 매출의 대부분이 임대료로 나가는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미납 시에는 즉시 계약 해지 조항도 있네요. 김 부장이 계약서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한 달 후 순이네 백반집에는 임대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최순희는 결국 월 800만 원의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가게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깔끔한 옷차림으로 그 거리를 걸었습니다. 이제는 노숙 생활을 정리하고 원래 생활로 돌아간 것입니다. 회장님, 그 자리에 새로 들어올 임차인이 정해졌습니다. 어떤 분이죠?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절반만 받기로 하셨다고 하시네요.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네요. 어려운 분들이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드실 수 있으면 좋죠. 그날 오후 할머니는 아들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새끼야, 엄마가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구나.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 살아보마. 그리고 너도 하늘에서 봤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말이야. 저녁 노을이 묘지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한편 최순희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쉽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일대에서는 이미 할머니를 무시했던 일로 유명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아는데. 노숙자 할머니한테 거지라고 욕하고 괴롭혔던 사람 아니야? 맞아. 뉴스에도 나왔잖아. 할머니가 건물주인 줄도 모르고. 최순희는 어디를 가도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결국 최순희는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할머니는 차분하게 최순희를 바라봤습니다. 아줌마, 저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다만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교훈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고요. 최순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새로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에서 일해 보시겠어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어려운 분들을 도우면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요?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시겠어요? 누구에게나 두 번째 기회는 있어야죠.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최순희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개월 후 최순희는 무료 급식소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어려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진심으로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국이 참 맛있네요. 고맙습니다. 많이 드세요. 최순희는 이제 진심으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매일매일 반성하며 살고 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갔지만 이 경험을 통해 더욱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이 귀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죠. 할머니의 이 말은 그 일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일상에서 얼마나 자주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있을까요?
가난하다고 해서 외모가 초라하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걸까요? 김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사연과 이야기가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구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 말입니다. 최순희 씨처럼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노력한다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뀌려는 의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했다가 나중에 후회했던 일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주변 분들도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DJ 함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